예,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이 새해는 거침없이 비상하는 푸른 용의 기운과 함께 더 나아진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이번 청룡의 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짚으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정연학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나와 계십니다. 어서 오십시오, 연구관님. 예, 안녕하세요. 예, 새해 첫날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예, 새해 복 많이 고맙습니다. 받으십시오. 예,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올해가 갑진년이잖아요. 네. 푸른 용의 해. 네. 왜 2024년이 푸른 용의 해일까? 이거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 계실 것 네, 같거든요. 네. 이거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. 예, 사실 이제 십간이라고 해서 예. 우리가 갑을, 병정, 무기, 경신, 임계라는 10가지 간이 있습니다. 근데 여기에 12띠 동물을 결합한 것으로 만약에 갑을이 오는 해에는 예. 그 색깔이 청색입니다.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 을사년이 오는데 예. 그렇게 되면 이제 푸른 뱀의 또 해가 되고요. 그리고 이제 병정은 붉은색이 됩니다. 그래서 만약에 병진년이다 그러면 반대로 그건 붉은 용의 해가 되고요. 무기는 어떤 황금색, 그리고 경신은 뭐 백색, 그 임계는 이제 흑색인데 예.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개묘년이었죠. 그래서 이제 뭐 검은 토끼의 해 뭐 이런 용어가 쓰는데 이렇게 십간과 12띠 동물의 색깔을 결합해서 붙여진 그런 명칭입니다. 한자가 많이 나와서 조금 어렵기는 예, 예, 하지만 예, 예. 아무쪼록 푸른색의 갑, 그 용을 의미하는 네. 진이 합쳐서 푸른 용의 해다. 네,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네. 이 용, 사실 용이 실제로 존재하는 동물은 아니잖아요. 이게 좀 네. 상상 속에서 존재하는 그런 동물인데 용이 의미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고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좀 왕이라든지 그런 권력을 상징하는 것과 좀 동일시되는 사례들도 좀 있잖아요. 그 부분 좀 소개해 주실까요? 사실 용은 뭐 상상의 동물이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한 그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. 예. 이제 가장 이제 왕권과 관련되게 된 이유는 우리 용비어천가라고 용이 예. 하늘이 날라서 뭐 하늘을 다스린다는 그 용비어천가의 첫 구절이 해동 육룡이 나르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. 예. 이때 해동 육룡은 그 세종대왕의 위로 6대족들이 어떤 용으로서 예. 이 조선 왕조를 다스리는데 합법하다라는 거를 암시적으로 좀 표현한 것이고요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임금의 뭐 얼굴 이런 거를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평을 못하다 보니까 뭐 용안이라든지 예. 또 임금이 타는 뭐 마차 이런 거를 뭐 용거라고 하든지 예, 예. 뭐 임금님의 눈물을 뭐 용루라든지 이처럼 임금님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용이라는 그 글자를 써서 그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실제로 우리 왕이 있었던 경복궁 안에 용과 관련된 상징물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? 예. 제가 갈 때마다 이것도 용이네, 여기도 용이네 예, 예, 이런 예. 생각이 들 네. 정도였어요. 네, 사실 이제 경복궁에는 용 자체가 있기 때문에 위에 뭐 용두라든지 예. 건축물에도 좀 많이 보이고 있고요. 실제로 또 이 경복궁이 목조로 만든 건물이다 보니까 이런 뭐 화재 예방을 위한 어떤 그 용의 이런 글자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새겨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또 곳곳에 이 장식물들을 보면은 예. 그 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데 이게 곧 궁궐이다라는 임금이 또 거주하는 장소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. 예. 그러니까 뭐 광화문 사실 그 앞에도 뭐 3마리의 용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그런 네. 모습들도 있고 네. 특히 그 경복궁의 긍정전 있잖아요. 네, 거기에는 용이 있는데 발가락이 7개 있는 용이 네. 있습니다. 이게 네. 보니까 칠조룡이라고 네. 하던데 의미가 특별히 있는 겁니까? 예. 그 용의 이제 그 발가락 수를 가지고서 보통 이제 3조령, 뭐 4조령, 5조령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근데 이제 그 명나라 때 그 법전에 보면은 이 여러 가지 그 왕이 입어야 될 거, 황제가 입어야 될 그런 용포라는 그런 것들을 색깔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발가락도 이 황제인 경우는 5조령 그리고 예. 뭐 태자인 경우 뭐 4조령 왕인 경우는 3조령의 어떤 발가락을 가진 용을 그 골룡포를 입어야 된다는 그 규정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5가락의 발가락을 입은 왕은 세종대왕이 유일했고요. 그리고 이 경복궁 근정전에 7조령이 나온 거는 2000년에 경복궁 근정전 보수 작업 과정 속에서 나타나게 됐고요. 이 시기는 그 고종의 시기인 대한제국 시기에 그 새롭게 새겨진 그 7조령으로서 어떤 그 대한제국이
어떤 독립된 그런 나라로서의 그 위상 그리고 앞으로 뭐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염원들을 이 칠조령을 통해서 나타내기도 했고요. 그리고 또 이 두 마리의 황룡이 서로 바라보고 있는데 예. 이 칠조령의 발가락이 이제 7개니까 곱하기 4하면 28개. 결국 28수의 별자리를 나타내기도 했다라는 그런 일설도 있어서 이 대한제국의 이 천자가 이 우주를 이렇게 지배하고 하는 이런 그 큰 뜻도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아, 보기만 해도 참 멋진 칠조령 저희 함께 보았고요. 이 용을 순우리말로 미르라고 네. 하잖아요. 네. 우리 문화에서는 용이 어떤 뭐 비를 내려준다거나 그런 수신으로까지도 여겼었다고 네. 그렇게 들었습니다. 예, 그렇습니까? 미르의 옛말은 물입니다. 예. 그러니까 결국 용은 이 물에 사는 동물이다라는 걸 나타내기도 하고요. 그리고 우리가 그 용 이런 것을 보면 용이 깃들어 살고 있다고 하는 뭐 연못이라든지 예. 이런 저수지, 뭐 우물 이런 곳에서 고사를 많이 지냈고요. 그리고 이 아시아에서는 그 중국 하남성 복양현이라는 지역에서 이 용의 그 모습이 나타났는데 예. 그리고 또 이런 각골 문자라든지 여러 가지 문자에도 그 용을 나타내는 글자들이 있는데 그 형태의 기원이 악어에서 기원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과거에는 뭐 황하강이라든 양자강 또 우리나라의 또 강에서도 이 악어가 과거에는 살고 있다고 하는데 예. 그럼 악어의 그 울음소리라든지 이런 것도 어떤 천둥번개와 유사하고 그래서 어떤 수신으로 기원하는데 악어에서 시작됐다고 말하기도 합니다. 아, 그러면은 그 경복궁 경회로 연못에 청동으로 된 그 용이 발견됐다는 게 그게 한 1997년 뭐 그렇게 발견됐었는데 네, 네, 네. 그 역시도 지금 말씀해주신 그 내용과 좀 네. 일맥상통한다고 보면 되겠네요. 이 경회로 연못에 그 있는 용은 그 경복궁을 고종식이 이제 흥성대원군이 주관해서 예. 다시 중건을 했는데 그때 그 매일 그 경복궁을 지을 때 그 적은 일기가 있습니다. 그거를 이제 경복궁 영건일기라고 하는데 예. 그 영건일기에 따르면 1867년 7월 12일에 청동으로 만든 용 2개를 그 경회로 연못에 묻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. 그래서 97년에 이제 경회로 연못을 청소하는 과정 속에서 한 마리의 청동용을 이제 발견했고요. 나머지 한 마리 용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바로 경회로 이런 궁궐에 화재가 나지 않기를 바라는 수신 용한테 기원했던 것입니다. 아, 물을 의미하는 용이기 때문에 화재가 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습니다. 그래서인지 농부들 같은 경우는 뭐 가뭄이 든다거나 비가 안 내린다거나 이럴 때 좀 용을 찾았었다고요. 그런 역사적 내용도 좀 말씀해 주실까요? 예, 사실 뭐 이 비가 안 오는 경우에는 이 기우제를 열어서 용신에게 강호하기를 바랬습니다. 이거는 뭐 민간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도 이제 했는데 뭐 삼국시대나 뭐 고려시대나 보면 용의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흙으로 용을 만들어서 예. 비가 올 때까지 뭐 용왕경을 읽으면서 뭐 기를 뿌려주기를 기원을 하였고요. 또 민간에서는 용이 깃들어 살고 있는 연못 이런 곳에 또 그 수신인 용에게 비를 내려주기를 바랬고 또 만약에 또 비가 내리지 않은 경우 가끔 가다가는 용을 자극시켜서 가령 뭐 한강에 호랑이 머리를 던진다든지 아니면 연못 주변에 뭐 바위에다가 개의 피를 바른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용이 작을 받거나 아니면 부정한 개의 피를 씻어내기 위해서 뭐 비를 뿌려준다라는 이런 속신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기우제 행태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면 뭐 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 뭐 어부들 뭐 그런 것 그럴 때도 용을 좀 찾을 수 예, 있을까요? 용은 또 뭐 농민들한테 또 중요하기도 하지만 예. 또 이 물고기를 잡는 어민들에게도 이 물고기를 가져다 주는 신이기도 하였고 이런 또 파도의 어떤 그거를 조절하는 또 그러한 역할도 이 용이 하였기 때문에 보통 첫 출어를 앞두고서 그 풍어를 가져다 주는 용왕에게 어떤 풍어제를 지내고 또 제의를 마치며 또 제물의 일부를 떼어서 용왕에게 주는 일명 용왕밥이라는 거 하는 것을 바다에 이렇게 뿌리기도 하였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애군도 막아주고 다양한 기우제도 하는 용도로 용이 쓰였다면 서양에서 이 용을 얘기할 때는 막 불을 내뿜는다든지 네. 우리가 생각하는 동양의 이미지와 좀 다른 느낌도 있거든요. 네. 서양에서는 용의 의미 어떻습니까? 예, 우리는 이제
용이 뭐 어떤 수신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의미를 예, 이제 예. 가지고 있는데 서양에서는 뭐 용이 불을 뿜고 뭐 동굴에 살고 뭐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용맹한 사람들이 뭐 용을 물리쳤을 때 또 뭐 인격 칭송을 받고 이런 예. 사례들이 많은데 근데 이러한 것의 그 근간은 우리 같은 경우는 벼농사라는 그 농업을 생업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 물이 절대적으로 이 필요한 반면에 이런 유럽 같은 경우는 밀농사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. 우리 아시아 이런 문화권보다 이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용에 보이는 이런 생각도 이 아시아와 동양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. 예. 사실 뭐 용띠에 이제 해잖아요. 용띠인 분들도 지금 많이 보실 거고 이제 태어나는 사람들도 다 용띠일 텐데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띠를 좀 많이 생각했었잖아요. 네, 우리 네. 용띠 하면 좀 생각나는 그런 성향이라든지 뭐 그런 거 뭐 있을까요? 사실 이제 용띠도 그렇고 뭐 말띠, 뭐 예. 범띠, 특히 이제 이런 역동적이고 좀 활발한 이런 동물에 태어나는 뭐 사람, 특히 예, 여성에 예. 대해서 조금 이제 부정시하게 이렇게 봤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사회에 좀 역동적이고 이렇게 좀 활동적인 그런 성향을 지닌 여성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좀 보는 견제입니다만 이제 현재 사회에 와서는 우리 사회 각 분야에 용띠들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히려 지금은 이제 역동적이고 또 그 뭔가 활동적을 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환영받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올해 무슨 용띠에 뭐 딸을 낳았다고 섭섭해하거나 슬퍼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. 오히려 예. 현재 사회에 와서는 이 용띠들이 가지고 있는 변화무쌍함, 뭐 역동성, 그런 왕성한 활동 이러한 것들이 어떤 사회 각 분야에서 크게 공헌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에 와서는 그런 환영받는 띠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예, 뭐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고 네. 긍정적인 면만 취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네, 생각이 네, 또 들고요. 이제 다가오는 새해 갑진년 우리가 용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. 용의 이런 면모를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기분 좋게 보냈으면 좋겠다. 뭐 어떤 것들을 보고 좀 배울 수 있을까요? 우선 용은 이제 수신으로서 비를 이제 뿌려줌으로써 만물이 생성하고 이런 예. 좋은 의미가 있고요. 또 용이 승천함으로써 뭐 변화무쌍함 이런 것이 있는데 다양성 이런 것들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. 승천하는 용처럼 올해 한 해 역동성 있는 그리고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염원해 봅니다. 예, 저도 그렇고요. 영고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시청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정연학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과 이 용의 해, 갑진년, 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, 연구관님. 네, 고맙습니다.